혹시 요즘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 본인 명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처음엔 장난 같죠? 그런데 그 문자가,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 통장을 통째로 흔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년 넘게 들고 있던 청약 통장이 은행이 한 번만 흔들려도 돈을 못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당신은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통장을 믿고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금융정보가 아닙니다. 이제껏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지식 6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싶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보는 내 돈을 지키는 법이자 나중에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조용하게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통장 이야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누군가의 돈을 노리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명예도용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조심해야 할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 정도로만 알려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내 이름이 적힌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기도 합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런 카드가 도착하고 있고 그 카드에 적힌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덫이 시작됩니다.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목소리는 아주 침착하고 친절합니다. 김영희 고객님, 카드가 타인 명의로 잘못 발급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해지하려면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니 결국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문제는 그때 설치한 앱입니다. 그건 단순한 카드사 앱이 아닙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 즉 스파이웨어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내 휴대폰 안에 문자, 사진, 금융 앱까지 전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 은행 계좌에서 모르게 빠져나간 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피해를 겪은 어르신이 올해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한 앱 설치 이후에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유출당한 뒤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져 알뜰폰 개통까지 당하고 인터넷 은행에서 몰래 대출까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그리고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들은 한마디로 말해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계좌나 대출을 만들 수 없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늦게 신청했는데 그 전까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문자 하나 올 때마다 혹시 이게 그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대출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하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이 빠져나가면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안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범죄는 늘 경계심이 없는 사람을 노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꼭 본인 명의로 안심 차단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모바일 앱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바뀐 예금자 보호법과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조용히 창구에 앉아 무언가를 묻고 계신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거 예금자 보호되나요? 1억 넘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건 사람들이 점점 내 돈은 안전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던 예금 한도가 이제는 1억 원까지 확대된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0세 김상호님은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9천만 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붙다 보니 올해 말쯤에는 1억 200만 원이 될 거라고 은행에서 말해줬답니다. 그러자 김상호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은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예금을 분산하는 겁니다. 국민은행에 5천만 원, 농협에 5천만 원을 나눠두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 금융사는 하나의 회사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 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모두 농협 하나로 묶입니다. 중앙회에 7천만 원, 지역 농협에 4천만 원을 넣으면 합산 1억 1천만 원. 이 중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의 자산을 위한 안전망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난 그냥 한 은행만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하나에 몰아서 넣어두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1억까지는 안 되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자까지 포함되는 걸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몇 년 지나면 생각보다 쉽게 그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보호 한도를 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분산하거나 조정하세요. 그 작은 정리가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 알고 가입하기 쉬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만난 73세 조복례님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저기요, 혹시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돼요? 뜻밖의 질문에 제가 반문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권유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국민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직원이 이건 요즘 다들 하신다고 해서 가입하셨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하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금자 보호라는 단어가 모든 금융상품에 붙는 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 통장 같은 전통적 예치형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반면 요즘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변액보험, ELS, 펀드,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상품은 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조복례님은 매달 50만 원씩 2년 넘게 넣으셨고 보험 설계사는 손에 날 일 없어요. 원금 보장돼요 라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잔액을 확인해 보니 총 납입금 1200만 원에서 현재 평가 금액이 980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은행에서 팔았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에 저는 솔직히 대답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설령 금융사가 망하면 전액 손해입니다. 그제야 조복례님의 얼굴이 하얘지시더군요. 믿었던 곳에서 믿었던 사람이 말해준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은행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험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객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가입 당시 받은 설명서 첫 페이지를 유심히 보시면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지 않음. 이 작은 문구 하나가 사실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둘째,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분은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한 팁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상품 추천받을 때 반드시 이거 예금자 보호되나요?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그 질문 하나면 직원의 말투나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손해를 보면 더 속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잃은 돈보다 내가 몰라서 당한 자책감이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고, 이미 가입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설명서 꺼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줄 문구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10년, 20년씩 들고 계신 청약 통장에 숨어 있는 맹점과 지금 꼭 해야 할 전환 방법입니다. 청약 통장 있으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있지요. 20년 넘게 넣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혹시 그게 청약저축인가요? 예금인가요? 아니면 종합저축인가요? 사실 대다수는 그냥 청약통장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그게 어떤 상품인지, 보호가 되는지, 무엇을 청약할 수 있는지는 거의 모르십니다. 그게 이번 콘텐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72세 박정남 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2002년에 청약저축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은행에서 전환하실래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환은 또 뭐지? 하는 마음의 상담을 받아보셨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박정남 님이 20년 넘게 부었던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이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통장으로는 민영 아파트 청약도 안 되고 25평 이하 공공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였죠?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부에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전환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이고 전환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민영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고 면적 제한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25평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30에서 40평대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년의 기록이 이어진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박정남 님도 이 통장 딸에게 넘겨주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말에 아쉬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환을 적극 권합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20년의 노력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청약의 기회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청약 통장 하나쯤 있으시다면 통장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저축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도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장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보호하고 내 가족의 주거 기회를 다시 여는 일입니다. 그 한 장짜리 통장이 우리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예금처일 수 있는 우체국 예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돈 다 보호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1억 원까지 확대됐다는 뉴스는 많이 들으셨지만 정작 우체국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시더군요. 73세 정인수 님도 그랬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고 그중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CMA 통장, 청약통장 그리고 묻어둔 우체국 통장에 나눠 넣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 이 돈들 다 안전한 걸까? 그런데 은행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그러자 정인수님은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물으셨죠.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전액 국가가 보장합니다. 순간 정인수님은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은행에 넣은 돈이 더 위험한 거고 우체국이 더 안전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법에 따라 정부가 100%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1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전액 보장됩니다. 이 점이 시중은행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물론 우체국 예금의 단점도 있습니다. 상품 구성이 단순하고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보통 농협 정기예금이 연 3.6%를 제공할 때 우체국 정기예금은 3.2%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수 님도 고민하셨답니다. 5천만 원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0.4%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5천만 원을 안전하게 두고 마음 편하게 살 것이냐. 결국 정인수 님의 선택은 우체국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금리는 약간 낮더라도 밤에 잘 때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금리는 숫자지만 안정감은 감정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잃지 않는 금융이 최고의 금융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창구에 가보니 번호표 뽑고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됩니다. 금리는 낮지만 원금 손실 걱정은 없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금고 등 기본 상품만 있지만 충분히 쓸만합니다. 고액 자산을 가진 분일수록 분산 예치 전략에 우체국을 꼭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1억 원 넘게 한 은행에 넣고 계시다면 우체국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금리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 걱정 없는 밤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는 이제는 우체국에서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 은행 대리업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은행 대리업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소외 해소입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는 여러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 같은 기관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74세 김선구님은 전북 진안에 사십니다. 국민은행이 있는 읍내까지는 버스로 왕복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체국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이제 여기서 국민은행 통장 개설도 도와드려요. 김선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체국인데 어떻게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해 줍니다. 우체국 직원이 국민은행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고객님 대신 통장 개설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은행 대리업입니다. 쉽게 말해 우체국 창구가 시중은행의 현장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든 통장은 실제 국민은행 통장이며 예금자 보호도 국민은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김선구님은 실제로 신분증을 내고 서류 몇 장에 서명한 뒤 통장을 받으셨습니다. 표지엔 국민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우체국에서 만들었는지 전혀 티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 단 아직은 모든 업무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예금 상품, 통장 개설 등만 가능하고 대출, 외화 환전, 투자 상품 가입 등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은행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시니어에게 정말 유용한 변화입니다. 은행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 대리업 제도 덕분에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기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서비스는 해당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현재는 일부 기본 업무만 가능하지만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이제는 은행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보호받지 못하는 통장,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제도의 허점까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일보다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통장 하나, 그게 보호받는 통장인지 아니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지 이제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행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나는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그 믿음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는 법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그저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혹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덜 흔들리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지혜를 조금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